안녕하세요. 김직장인입니다. 생산관리에서 보는 설비 가동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캐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비 가동률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설비 가동률을 검색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가동한 시간 대비 얼마나 생산했는가, 또는 실제 가동한 시간 대비 양품이 몇 개인가, 어떻게든 불량품은 빼버리겠다는 거죠. 이론상 가동시간과 생산량의 비교, 실제 가동시간과 생산량의 비교 등등. 생산관리에서 보는 설비 가동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비 가동률은 실제 가동 가능한 시간분의 설비가 가동한 시간 곱하기 100% 또는 생산시간 플러스 비가동시간분의 생산시간 곱하기 100%. 설비 A가 24시간 동안 가동 가능한 환경에서 실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생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동한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면은 이 설비 A의 설비 가동률은 50%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24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는데 12시간만 가동했으니까 조금 더 경영학적으로 임원의 입맛에 맞게 설비를 반밖에 못 굴렸다 라는 말이 됩니다. 설비 가동률이 100%보다 높은 것도 말이 안 되는 현상이고요, 100%보다 낮은 거는 고쳐야 할 일입니다. 생산관리에서 제품 가나다를 100개 만드는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고 가정할게요. 물론 영업에서 100개를 팔겠다고 요청을 한 상황이겠죠. 제조에서 제품 가나다를 만드는 공정을 보니 설비 A, 설비 B, 설비 C를 순서대로 흘려야 되고, 캐파는 7일에 120개, 7일에 150개, 7일에 100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그림처럼 나오겠죠. 영업에서는 제품의 예상 출하 일정이 10주차이기 때문에 9주차 일요일까지는 100개가 완성돼서 창고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9주차의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7일 동안 100개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일별 계획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표가 이렇게 있죠. 아무리 예제라지만 제가 표를 그리면서 현업대가 생각이 나가지고 진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다시난 그릴 줄 알았는데 이 표를. 설비 A가 끝나야 설비 B에 흘릴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설비 B는 화요일부터 가동합니다. 같은 이유로 설비 C는 수요일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 입고는 다음 주 월요일 9주차의 생산을 계획했다면 10주차 월요일 오전 중에 입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이 끝났다고 바로 입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양품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동을 해야 되죠. 창고까지 가기에는. 캐파를 아까 170개, 150개 이런 걸 보면은 일주일에 100개 생산은 넉넉해 보였는데 이것저것 고려해서 일주일 계획을 짜다 보니 한 주에 100개 생산도 빠듯하죠. 겨우겨우 일정에 맞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설비 가동률은 어떻게 나올까요? 짠,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은 잘 맞췄지만 설비 가동률 측면에서는 71%, 48%. 그다지 즐거운 상황은 아니죠. 보고하기도 좀 민망한 숫자들이에요. 누가 태클이라도 걸면은 옆부서에서 야, 너 설비 가동률 이렇게 굴릴 거야? 그럼 설비 팔아버려. 이런 식으로 태클이라도 걸면은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 설비 가동률이 이렇게 낮은지. 생산도 간당간당하게 맞추고 있는데 설비 가동률도 어이가 없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 설비 B를 더 사용해야 됩니다. 제조와 개발과 영업과 이야기를 해야겠죠. 사용하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설비 B의 활용을 고민해야 됩니다. 개발이 제조와 함께 기존의 다른 제품 중에 설비 B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애초에 왜 설비 B의 캐파가 저렇게 넘쳐나는지, 이거는 설비를 구매할 때부터의 자료를 다 찾아봐야 돼요. 왜 설비 B를 구매하게 되었는지. 설비 B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B를 이렇게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구매를 했고, 투자를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영업과는 현재 기준으로 설비 B를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판촉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캐파가 있다, 영업에서 더 판매를 할 수 있다면 바로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야겠죠. 두 번째, 설비 B의 수량이 많다면 매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비를 매각하고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년, 2년짜리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고, 언제부터 저렇게 설비 가동률이 낮았는지,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가동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시 그 설비를 구매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된다면 매각을 해서 자산이라도 늘리는 검토를 요청해야 됩니다. 설비가 그냥 공장에 그냥 이렇게 딱 있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설비 가동률은 생산 관리보다는 제조에서 더 주의 깊게 보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설비 가동률에 한 명, 두 명 끼어들기 시작하면 경영에서부터 설비 투자 부서에서부터
생산관리, 영업, 제조 다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설비 가동률을 올리는 키는 제조와 생산관리가 주시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시스템의 대시보드에 등록을 해두고 설비 가동률을 KPI로 등록을 해두고 자주 확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 생산이 빵꾸 났다는 경고음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 설비 가동률까지 주의 깊게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먼저 그 설비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캐치해서 내가 혼나기 전까지는 연간 행사 수준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